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요즘에 보면은 이른바 네.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를 네네. 통해서 투자자들이 정보를 되게 빠르게 공유받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원체 뭐 인터넷 시대의 네네. 정보가 그럼요, 속도가 그럼요. 빨라졌어요. 네. 그보다 더 빨라졌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반영도 주가에 반영되는 것도 빠르고 네. 쏠림 현상도 더 심해졌고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건 뭐 항상 있었던 얘기 같아요. 네. 왜냐하면 1815년에 워터루 전투를 성전보를 로스차일드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때 보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가장 빠른 회속선을 준비해놓고, 그죠? 말도 제일 좋은 말 타가지고 사가지고 예. 결국 정보를 가장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얻었기 때문에 런던 주식을 사서 완전 폭등했을 때 떼돈 번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입수, 또 우리 대표님 기억하십니까? 1990년대쯤 되면 왜 그 입학 신청 때 핸드폰이 잘 없던 시절에 왜 아버지는 연세대학 가 있고 뭐 엄마는 서울대학 가 있고 이는 정원 원서 그것도 결국 정보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경쟁률 보고 미달된데 집어넣고 대학 원서 넣는 거. 그럼요. 온 집안 식구 다 동원돼가지고. 학력고사 시절에. 그렇죠. 네네. 저 아닙니다. 근데 그는 어쨌든 간에 그럴 때도 결국 정보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좋은 정보에 대한 수요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저는 변함없는 진리인데 네네. 또 좋은 정보에서 가장 빠른 좋은 정보를 얻는 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또 진리죠. 사실은 진실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가 그러면 그 좋은 정보의 가장 빠른 취득원의 최상위 포식자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도 포식자가 나오네요. 그럼요. 내가 그 좋은 정보에 예. 가장 빠른 입수자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99% 사람들은 그 가장 빠른 정보에 취득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그러니까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내가 그 앞단에 있을 확률은 더 희박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역정보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역정보. 근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수백만의 투자가 있는데 제 짐작에는 이것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90% 이상의 사람들은 최상위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하는 걸. 그렇지요. 뭐 그럴 수 있는 어쨌든 그렇다면 본인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정보란 결국은 정보 누가 판단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죠? 네. 같은 정보가 오더라도. 같은 정보가 오더라도, 그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는 건 좋은데 그 판단한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가장 빠른 정보인지 아닌지 그것을 사실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빠른 정보의 입수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고 나도 가장 빠른 좋은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좋은 기업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보의 우위보다는 역시 분석의 우위에 서는 게. 정보의 우위도 최상위 정보들만 그 가장 빠른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된다면. 그럼요. 옛날에 이거는 이제 합법과 불법의 그 완전 경계에 딱. 그렇죠. 옛날에 보면 이제 개발 정보 얻어서 돈 번 사람들 많잖아요. 70, 80대 그죠? 부동산 개발 정보.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확실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건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있는 정보만 물론 안 되겠죠, 그죠? 네. 그건 안 될 것이지. 그것이 어쨌든 간에 저는 제 자신은 그 최고 좋은 정보에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산운용사 사장까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좋은 정보 우리가 10년 전에 테슬라 얘기 들었어도 무시했겠죠, 그죠? 저기서 사기치려고 말이죠. 그럼요. 이게 정보의 입수도 아주 이게 어떤 정보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정보 분석관이 있잖아요. 정보 분석관. 예. 미국 CIA나 우리나라 국정원 아마 정보 분석관이 있을 거예요.
그 빛나덴 사살한 그 유명한 영화에 보면은 예. 그 CIA 정보 분석관이 결국은 이게 이 집이 빛나덴 집이라는 걸 거의 뭐 80몇 프로의 확률로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합된 여러 정보들을 그럼요. 모아서 결론을 이제 내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 사람은 했단 말이에요. 정보 분석관이. 그 역할을 이제 투자자라면 투자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과연 훌륭한 정보 분석관인지 또 한번 자문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사실 요리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식재료 갖다 줘도 그럼요. 이거 갖다가 그냥 저도 아마 테슬라 10년 전에 들었어도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10년 전에 비트코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 비트코인 그게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죠. 그 지금 땅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땅까지 칠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건 뭐 제 복인데 어쨌든 간에 저도 그런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눈이 없었다. 예, 그런 정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그러면 자기 능력의 범위 그럼요.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사실 이게 정보 분석관 같은 그런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누구나 개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알고 있는 영역, 모르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 그럼요. 모르는 영역에서는 내가 아무리 정보 분석관이 되려고 해도 안 될 거고 안 되는 것이죠. 다만 능력의 범위는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데 네네. 그 보는 눈을 먼저 기르는 게 그럼요. 우선일 텐데. 근데 다들 이제 좋은 정보 없냐고 막 묻고 많이. 물론 이제 좋은 정보에 대한 그 갈증은 항상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방금 얘기한 우리 워터루 전쟁의 성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대학교 정원 미달과가 나왔다든가 이런 정보는 항상 미달. 얻고 싶은데 네네. 이제 그게 나한테 차례가 오는지 그건 난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2023년도에 네. 지금 이제 시장 수익률, 네. 시장 수익률 대비 이제 본인의 계좌 수익률이 높은 네.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터리, 로봇, AI 네네. 그렇겠죠. 이런 거 산 사람들인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야 뭐 그냥 축하드린다고 하면 네네. 되는 거고 네. 혹시나 네. 올해 배터리, 로봇, AI를 못 사서 배 아픈 사람들 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네. 지금부터라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물론 이제 뭐 배당주나 이런 거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원래 그 소위 유망했던 종목들, 돈 벌던 종목을 못 하신 분들 성향을 우선 파악을 하려고 했어요. 성향 파악부터. 그럼 나는 왜 그럼 원래 돈 못 벌었느냐? 그러면 사실 배터리 주는 거 AI 워낙 신문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도 망설이고 못 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네. 용기 없었거나 아니면 너무 올랐다 생각했거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새로운 변화 내 새로운 신산업이 나타났을 다음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다음에 또 나타나도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원래 로봇이나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번 돈을 크게 벌어보신 분들은 또 새로운 변화 왔을 때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배팅을 하죠. 예. 이렇게 지금 서로 성향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자꾸 그렇게 액션을 취하신 분들을 흉내내려고 그러면 본인은 못 따라가는 거죠.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 성향은 뭐냐? 우선 그걸 본인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내가 투자를 안 하려면 몰라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면 내가 과연 앞으로 원래 이번 놓쳤어. 오케이. 다음에 절대로 안 놓칠 거야. 라고 본인이 다짐을 하겠지만 네.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내가 그런 액션 취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참, 예. 에코프로가 10배 왔는데 그것도 또 베팅할 수 있어 내가? 그러면 20배 갈 거야 라고 베팅할 수 있을까 내가?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성향. 본인의 성향을. 왜냐면 저한테도 되게 와닿았는데요. 예. 저도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예, 몰빵 예. 이런 성향이 아니고 예. 분산을 하고 네. 많이 몰아봐야 한 25%? 네. 그렇죠. 예, 뭐 요 정도인데 네.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급등주 한번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다 세게 베팅해야지. 근데 또 안 돼요. 레버리지 써야지. 근데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배터리주하고 지금 방금 로봇 AI 주식은 금년 내내 네. 언론을 탔던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만 들어갔어도. 그럼요. 네. 그럼 안 하셨잖아요. 못 하셨잖아요. 그죠? 해봐야 막 비중 10%. 그렇죠. 그렇죠. 그거
더블 남아야 그게 얼마나 도움이 그 됩니까? 10배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1,000만 원 넣었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네, 일입니다. 이게 한 20% 까먹은 거는 한 2, 3억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네. 대부분 투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우선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 성향을 뜯어 고치고 싶네요, 막. 그 몰빵 가야 돼. 성향은 그 유전자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성향대로 가야 된다. 그럼 예.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네. 돈 잃는 거 참 못 봐주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결국은 뭐 배당주를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실적이 확인된 다음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실적을 확인해 좀 들어가 있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소한 아니면 지금 2, 3년 뒤에 이 모든 좋은 종목들이 원래 대히트를 냈던 종목들 조금 이제 숨죽일 때 그때 그 종목들을 다시 한번 남들 조금 관심이 있어서 약간 시들 때 그럴 때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서 진짜 실적이 좋은 업체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연구해 본다든가 아니면 진짜 차기 신산업이 나타날 때 계속 이제 한번 실수했으니까 네. 다음에 신산업 내지는 또 다음에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래 내가 왜 작년하고 올해 내가 왜 이런 종목들을 못 투자를 못했는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반성문을 쓴 다음에 또 기회 올 때를 그 반성문을 보고 네. 그 반성문 읽어보고 몇 년 뒤라도 한번 읽어보고 상기하면서 자기의 투자 성향을 좀 조정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간 저도 지금 이제 어떤 반성을 하고 있냐면요. 올해도 한 수익률이 100% 넘은 종목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있습니다. 있어요. 몇 개 네. 있어요. 네.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있어요. 예, 예. 근데 비중이 10%인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를 비중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게- 또 반성을 하는 게 예. 베팅의 어떤 사이즈의 예, 예. 배포의 차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공부의 깊이가 덜 돼서 베팅을 못했구나라는 반성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옛날부터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에 대한 그 소위 거기는 이제 집중 투자죠. 그렇죠. 예. 워렌 버핏은 절대로 분산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산 투자는 네가 모르기 그치, 때문에 하는 분산하는 거다. 이렇게 그 사람 말씀해 주시죠. 포트폴리오 전략을 매우 참 이렇게 경시하는 그래서 비웃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도 이제 똑같은 맥락 같아요. 저는 보면은 그죠? 확실히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최근에 뭐 작년 이후에 뭐 애플을 뭐 40% 넣었다 그러던가 뭐 네, 거의 그죠? 이제 절반이 육박할 거예요. 글쎄요, 아마 그렇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뭐 뭔가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도 애플을 40년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안 넣었단 말이에요. 뭐- 빌 게이츠하고 40년간 알았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 근데 사람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못 샀다고. 마이크로소프트 못 사고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 못 사니까 이제 뒤늦게 애플 네. 산 거예요. 제가 보면.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스티브 잡스 있을 때는 안 샀단 말이에요. 애플을. 그렇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 가고 나서 팀쿡 있을 때 사더라고. 이 양반도. 네. 근데 그때 사서도 성공을 했죠. 물론 조금 성공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투자의 대가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빵을 거의 한 주도 안 샀잖아요. 그죠? 네, 이상진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바깥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금만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예, 예. 네네네. 점점 더 멀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워렌 버핏은 빵을 한 주도 안 샀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네. 최근에 애플 산 거 빼고 네네네. 페이스북도 안 샀고 뭐 저는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사고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은 또. 그러니까 뭐 꼭 하이텍 주식 안 사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진짜 뭐 원래 이번 장을 놓치신 분들은 네. 그냥 자기 탓하지 마시고 왜 놓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했던 그 반성문을 한번 써보면은 다음 그걸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번 이와 유사한 장이 왔을 때 한번 읽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모니터 옆에 붙여놔야죠. 아, 그렇지. 뭐 붙여놓든지 어쨌든 간에. 다음 급등주가 오면 내가 비중을 크게 실어야 된다. 어떻게 실체해야 될 것인가. 내 그때 왜 지금 원래 왜 돈 못 벌었느냐에 대한 그 반성문을 써놓고 가야지 또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성문을 써서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는데 예. 나중에 뭐 이거 붙어 있었네. 내가 쓰면서 이거 포스트잇 그리고 내가 써놨었네. 뭐 이러고. 우리 이 대표는 잘 아시는 항상 시장은 네. 늘 왔잖아요. 또 새로운 시장에 왔고 그렇죠. 또 그 사이 못 견디고 나가신 분들도 많지만은 새로운 시장이 또 오고 하기 때문에 올해만 장이 아니잖아요. 올해만 시장은 아니죠. 항상. 원래 연말에 뭐 코스피 문 닫는다는 말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내년에도 붙는 게 아니까. 그럼요. 고잉 컨선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모든 투자자 분들 너무 실망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조차도 빵은 손 못 댔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많이 했는데 이른바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네네. 하는 것들. 뭐 물론 그것도 성장이 좀 예, 나와야겠습니다만 뭐 한 1년에 5% 안팎만 성장을 하더라도 그 준수한 거죠, 사실은. 경제 성장률보다 네, 훨씬 더 그럼요. 높은 건데. 근데 그러한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산이 있는 네네. 회사들 순자산 가치만큼도 주가가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은 네네. 과연 지금 그게 해소가 되고 있느냐. 근데 돈은 또 글쎄요. 계속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만 이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있고. 이제 심지어 근데 저도 이제 그쪽 계통에 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소위 말하는 가치주, 전통적인 의미의 가치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저 생각이 약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세요? 많이 바뀐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가 네. 이제는 내수시장은 아닌 걸로 판정 났다는 거죠. 이제 내수는 아니다. 왜냐면 인구도 줄고 모든 게 다 뭐 이 상태에서 내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매우 조그만 중소기업들 규모는 가능하지만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뭔가 중소 이상 가려면 글로벌 마켓 상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은 참 이게 힘들게 돼 있다 구조가.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매우 중요한 자산이면 분명히 했으나 과거에는 네. 앞으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도권 외에 부동산이 있는 건 부동산도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지방에 땅 많은 기업들, 땅 부자 기업들이요. 뭐 그건 별로 의미도 없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또 자본 없는 자본주의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이디어 싸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양자컴이 앞으로 나온다면 양자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일이 무지막지할 텐데 네. 그 뭐 예를 들면 앞으로는 아이디어와 그런 싸움이지 뭐 땅 많다고 뭐 잘 될 수 있다든가 그런 거 뭐 서울 시내에 뭐 요지에 땅 있으면 그건 또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우리나라의 그 나라 국가 전체의 그 패턴 자체를 보면은 그 도메스틱 마켓 내지는 뭐 부동산 많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내수 도메스틱 기업 가치주의지만 네. 성장도 계속 꾸준히 하고 예를 들면 뭐 최소한 GDP 성장 이상은 계속 해 나가고 그죠? 물가 성장 이상 해 나가면서 이익도 꾸준히 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당을 그래도 금리 이상을 계속 해주는 업체들 그거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회사라는 그런 회사들은 네, 저는 뭐 네. 적극 추천합니다. 아. 그러나 그렇지도 않고 뭐 그냥 뭐 PBR은 낮은데 그렇다고 혁신의 의지도 별로 없고 그냥 시장 그 돈은 다 회장님 돈인 줄 알고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사람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도메스틱 마켓만 포커스돼 있는 내수만.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진출할 의지도 또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PBR 아무리 낮더라도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다. 예. 그죠. 그래서 요게 그 밸류 트랩 네, 어떤 뭐 저평가 가치주의 함정. 네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빠졌었죠. 네네. 그 이제 우리나라 거버넌스 문제이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 많이 그랬었고. 근데 이렇게 등기부등본 같은 거 보고 여기 땅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 개발이 되면 얼마야. 근데 지금 이거 시가로 따지면 이 회사 실제 지금 PBR이 막 0.2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주가야? 정말 저평가 가치주를 내가 발굴했어. 막 네. 샀다가. 근데 그것도 이제 물론 그 부동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죠. 예를 들면 뭐 구로구에 땅이 있다든가 실장 서울시 땅이 있는 거. 네. 바로 뭐 용인에 있다든가 그러면 네. 또 이게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러나 그런 의미도 사실은 많이 퇴색돼 가고 있다. 지금은 있다. 땅 많은 것보다는 아이디어 많은 기업이 더 나은 거다. 그죠?
땅보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다. 그리고 그거를 현실화하고 그럼요, 있는. 그럼요. 네. 그 지금 그런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뭐 매출 100억 올려도 뭐 시가총액은 1조 갈 수 있는 기업도 많잖아요. 그러나 뭐 자산 1조에서도 뭐 시가총액이 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도 있고, 그죠? 있죠. 그 PBR 0.2, 0.3이 운납 기업 꽤 많거든요. 네. 그 원인을 보시면 그 기업 제가 쭉 일부러 보면 빤해요. 성장이 멈춘 기업들. 환원도 안 하는 기업. 예, 사회 환원도 안 하지 않는, 주주에 대한 환원도 없는 기업들. 그리고 10년째 이익도 계속 제자리야. 뭐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PBR이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까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출이 지난 몇 개 쭉 읽어보면은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은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매출이. 그리고 이익도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기업들. 네. 네네.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뭐 부동산만 보고도 뭐 사기 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장이라는 것도 이제 그 PBR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장 포진인데 네. 공장은 기업 문 닫으면 그 뭐 고철값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걸 그렇게 바이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공장 오래 하신 분들은 뭐 토지 오염되어 있으면 그것도 회복하는데 돈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그 어쨌든 간에 그 80년대, 90년대 우리 풍미했던 네. 그 부동산이 많았던 기업들, 그래서 자산주, 우리나라에서 가치주로 하면 자산주가 약간 동일처럼 경향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랬죠. 예, 전통적으로 그랬죠, 그죠? 예. 그런 자산 중에서도 분명히 좀 카테고리가 다른 분야가 많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2024년에 보이는 진짜 아이디어와 어떤 혁신의 그 성장의 그게 너무 압도적이다. 미래의 산업은.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미래로 가고 있는 것이 과거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통적인 가치주의 개념을 다시 좀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바꿀 필요가 있고 재평할 필요가 있다. 가치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네네. 저는 그래 보죠. 이런 말씀을 다른 분도 아니고 신용자산운용을 이끄셨던 이상진 사장님이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시대의 변화에 좀 저도 이제 지난 10년 맞게. 동안 너무 산업이 빨리 발전하고 너무 바뀌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네네.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해요? 왜냐면 또 이게 앞으로는 또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는데 또 네. 다시 또 시장 지지부진해지고 네. 또 올해 수익을 냈던 분들도 조금 가을 들어서 좀 까먹는 분들도 나타나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좀 싱숭생숭. 그럼요. 아직 결혼 시절이 또 예. 그리고 또 이제 잡혀 또 이제 가을 그제가 끝나면은 예. 소위 그 씨 뿌리는 시기. 농한기고죠. 농한기. 농번기가 이제 끝났고 이제는 네네네. 농한기 올 때는 이제 옛날에 한렸으면 지골서는 다 뭐 화투 치고 그랬잖아요. 이제. 네네네. 겨울에. 이제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원래 돈 못 버신 분들은 네. 진짜 한번 저도 돈 못 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아이고, 돈 못 고맙습니다. 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자기 반성문을 좀 쓰면서 아니 반성문 아니라 자기 분석, 자기 분석. 투자 성장 분석. 네. 우리 흔히 이제 어서 정글사 가면 계좌 열 때 투자 성장 분석하잖아요. 뭐 네네네네. 당신의 위험 형량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나의 성격이 어떤 건지 나는 왜 그때 왜 그 종목을 왜 못 샀을까? 복귀해보는. 예, 구체적으로 한번 복귀를 해봐라. 그리고 내가 그때 왜 10%밖에 투자 못했을까? 내 돈 중에서.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내가 왜 그 돈 더 태울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의 정보가 비교적 내가 뭐 투자하신 분보다 몇 년 남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 분들은 그 사이에 쭉 접촉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회사의 레포트도 보셨을 것이고 네, 네. 그런 남들 어떤 회사는 나름대로 이런 점이 장점이 있다. 또 B 회사는 채권 분석은 괜찮더라. 뭐 남들 어떤 장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이런 분야는 이 회사하고 컨택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또 분야는 또 C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뭐 남들은 뭐 자기 남들 그 소위 그 모범 답안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입시에 준비하듯이 네. 그렇게 좀 해보신 게 어떻겠느냐. 딱 그
물려 있을 때 공부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아, 그럼요. 또 이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가을이 오고 이제 어쨌든 간에 추석이 끝나고 네. 금년장은 대충 이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제 일단 쉬어가는 장. 이게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아도 조금 이제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보장이 네. 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다음에 미국의 금리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거의 눈치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한번 자기 성장 분석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아, 오늘도 진짜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영자산운용의 이상진 전 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